한 10여 년 전부터 되게 획기적인 영어 학습 방법이라는 광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거 뭐 있나요? 획기적인. 네, 그렇죠. 네. 뭐, 시원시원한 곳 있잖아요. 자세히 알아보신 적 있나요, 혹시? 시원한 영어 공부. 거기서 모토로 삼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잘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TV에도 나오던데 보셨나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특정 강사분들을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요즘에 보시는 거 없나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 뭐 새긴다는 이런 거 있죠. 그 광고 많이 보실 거예요. 네이버에 항상 나오는 거. 거기서는 뭐 어떤 광고 문구가 기억나시나요? 네. 보기만 하면 저절로 남게 된다. 네. 그리고 오늘 강연 주제이기도 한데 8주 만에 미드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다. 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설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8주 만에 미드를 자막 없이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말이 되나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근데 보니까 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뭐 무성 영화인가 보지. 뭐 볼 수는 있겠지. 이해가 안 될 뿐. 대부분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글쎄, 계속 보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1년 살다 온 사람이라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들이 덜어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연히 링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애기 엄마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글쎄 정말 이거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글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은 그 광고 문구들이 엄청난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분을 영입하셨더라고요. 군 전역해가지고 네 이승기 씨를 또 영입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광고 문구가 바뀌었어요. 하루 6문장 영어하라. 정말 저는 그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쓰긴 했는데, 영이. 네,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좀 대세에서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어 문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서 주장하는 바를? 예, 모르시더라고요. 차라리 시원한 영어 공부법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고 있는데, 여긴 그게 없더라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 또 있어요. 너도 나도요. 여기서는 요즘에 누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나요? 예, 조정석 씨가 등장해가지고 되게 멋있게 광고하더라고요. 저라도 끌릴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영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거는 그 문구를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읽어봤는데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안 쓴 것들이 그 이후로 또 찾았어요. 여기 올리고 나서. 몰랐는데 이거 말고도 한 4-5개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대형어 학원에서 출범시킨 그런 턱 프로그래밍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건데요. 그렇게 해서 영어 잘하게 되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거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방법들이 광고에서 보는 방법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공통점. 물론 저랑 다른 공통점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어 공부. 네. 네, 빠른 시간 안에 된다. 또, 쉽게 할 수 있다. 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어는 어떻게 하면 는다라는 철학이 없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철학이 없어요. 큰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핵심은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에 안 나가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제시하는 게 대부분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12개월 안에 영어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게 된 사람 아마 보신 적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어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정말 글쎄요.
뭐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강의도 훨씬 잘하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정말 훌륭한 방법들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제가 그간 오랜 세월 해보니까 야, 한국인이 영어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너무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으로서 영어 배운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게 특히나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우연히 이 영상을 찾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같이 보면은 영어 배우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Hey, it's me, Destin. Welcome back to Smarter Every Day. You've heard people say it's just like riding a bike, meaning it's really easy and you can't forget how to do it, right? But I did something. I did something that damaged my mind. Everything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I do not make definitive statements that often, but I'm telling you right now, you cannot ride this bicycl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My son is the closest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he's been riding a normal bike for 3 years. That's over half his life. I wanted to know how long it would take him to learn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so I told him if he learned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he could go with me to Australia and meet a real astronaut. Are you gonna give up? No. Go ahead. This is how it starts. Look at this. This is such a big deal. Get up, you got it. Did you see his brain get it? In 2 weeks, he did something that took me 8 months to do, which demonstrates that a child has more neuroplasticity, am I even saying that right, than an adult. It's clear from this experiment that children have a much more plastic brain than adults. That's why the best time to learn a language is when you're a young child.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장면에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여러분? 제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어디가 제일 정말 감동적이었냐면요. 8개월 있다가 탈출한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이 사람이 설명한 부분이 있었죠. 뭔지 모르겠는데 못하다가 어느 날부터 띡 하고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띡 하고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언어로 따진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한국어를 하던 사람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언어의 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언어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말의 틀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생각해서 만들지 않아도 지금 자전거를 탔던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좀 앞부분에 있는데요. 네, knowledge does not equal understanding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번역이 좀 다르겠는데 제가 한 번역 아닙니다. knowledge가 understanding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knowledge는 아는 것, 지식이에요. understanding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음 영상을 보실 건데 보시기 전에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이제 과목들을 정할 때 국영수를 묻지 않나요? 국영수 묻고 예체능 묻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는 예체능 쪽에 가깝지 국영수에 가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체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체능형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은미체형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팩트를 지식을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서 어느 순간 할 수 있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지금 아까 backward bike이라고 했는데요. 이 핸들이 뒤집어진 바이크를 8개월 동안 탔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구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콩글리시로 점철되어 있는 영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백워드 바이크를 8개월 동안 탄 게 아닙니다. 직접 타본 경험한 시간 자체가 8개월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백워드 바이크 타는 게 어렵겠습니까? 영어 배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영어 배우는 게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10년을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품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10년 영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가지고 중등교육과정 6년 하고 대학교 4년 10년이죠. 근데 10년 동안 영어 했다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아까 뭐 knowledge는 뭐 understanding이 아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영어를 해봤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어떻게 했나요? 영어 했다는 게 앉아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열심히 쓰고 외웠지 않나요? 그거는 뭘 한 거냐면 자, 이 핸들은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을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했을 때 그럼 몇 시간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1시간 영어를 10년 동안 했다고 했을 때 쉽잖아요. 3,650시간이에요. 이제 일례로 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아까 90년대 중반에 처음 시작할 때 영어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었죠. 95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저녁일이. 남자분들 다 기억하시지 않나요? 정확히는 12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12개월 정도를 한 게 있는데요. 그때 제가 뭐만 했냐면요.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받아쓰기 얘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정 방법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했냐면요. 새벽 6시에 도서관 문 열면 들어가서 밤 12시에 문 닫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11개월에서 12개월이 좀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시간만 한번 따져봅시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했고요. 그 시간만 따져보면 하루에 1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을 30일로 곱해보면 540시간이 나옵니다. 미리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러면 10개월이면 몇 시간인가요? 5,400시간이죠. 근데 12개월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6,000시간 이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영어 했다고 하는 그 앉아서 한 걸 저는 받아쓰기만 6,000시간을 한 겁니다. 받아쓰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받아쓰기가 안 맞을 수 있고 이게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아쓰기를 강요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8개월을 자전거를 타봤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어 공부 10년을 했다고 하지만 막상 소리내서 말해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수영을 배우는 아이가 수영 전공 이론만 공부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강사들의 시범을 눈으로만 지켜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 온 건 아닌가요? Practice is very important because regardless of what some commercials may tell you, there is no way you can learn a language well without a lot of practice. Now, of course, we could disagree about exactly how much practice of what kind, but what I think anybody will agree about is that without a lot of practice, you can never become really fluent in a language. 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0년대 초반에 KBS에서 했었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배워왔다고 하는 게 이런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전거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요. 이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한 번도 강의 안 들어보셨나요? 네, 동영상으로도 안 보신 거죠? 가끔 보셨군요. 네. 제가 유명해가지고 꼭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질문 드릴 거냐면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시나요? 두발 자전거. 네, 타시는군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 텐데 바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자전거 타고 가고 있다가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핸들이 획 왼쪽으로 꺾였어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핸들을 어느 쪽으로 꺾어야 되나요? 네, 오른쪽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네, 왼쪽입니다. 자전거 탈 줄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지금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지금 말씀하신 분을 모시고 자전거를 타게 하면은 이분은 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어디로 틀까요? 왼쪽으로 틀 겁니다. 지금 대답은 뭐라고 했는데?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Knowledge does not equal understanding.
할 줄 아는 것과 지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런 거 배우셨죠? 투부정사의 3가지 용법. 요즘엔 또 세분화되기도 했는데 무슨 용법이 있다고 배웠나요? 명사적, 부사적,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고 배워가지고 이 문장에 나온 투부정사 용법과 같은 거 고르시오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근데 그거 다 맞췄어요. 나중에 영어 되든가요?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이 친구에게. 너는 알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내가 영어를 못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아냐면요. 대학교 가서 외국인 한 번만 만나보면 압니다. 저는 그게 혼자 96년도에 공부하다가 알았습니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다음에 게다가 이 2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더 한국인에게 더 어렵게 영어가 어렵게 만들어지는 사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된 거였는데요. 미국의 한 그 연구기관에서 이제 커미션을 줘가지고 연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영어 모국어자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한 외국어를 유사성 기준으로 해서 그룹으로 나눠보라는 이제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요.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Africans 보이시나요? 저건 아프리카어 아닙니다. African이라는 그 언어가 있어요. 저게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미국인이 Africans 배우기가 제일 쉽답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세요. 덴마크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미국인 중에 스페인어 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그만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카테고리 1이에요, 보시면은. 한국어는 카테고리 몇에 있을까요? 카테고리 5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놀라우시죠? 여기 있어요. 한국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인이 한국어 배우기가 다른 어떤 언어 배우기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인이 영어 배우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